동안산 당수 IC 지났어요.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희한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한 선비가 꿈에 나와 아이의 이름을 엉명으로 지으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장경화무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몰래 이름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 10년 세자 인종을 낳으며 장경화무는 산후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자 죽기 직전에 그 꿈이 생각나는지 그녀는 중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전하, 아이의 이름은 꼭 엉명으로 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아이는 왕이 될 운명이었고 왕의 이름은 외자로 지어야 하기에 중종은 아이의 이름을 어그로 짓습니다. 그런데 장경화무는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 하는 걸까요? 중종에겐 아직 세자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적장자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세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종이 아직 너무 젊다는 겁니다. 이때 중종의 나이는 고작 28살이었기 때문에 장경화무가 죽어도 곧 다른 왕비를 드리게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세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 왕비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 움직일 경우 보호자가 없는 세자는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인종은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 이름 하나라도 직접 지어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인종에게 닥친 불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고 인종은 인종이 태어난 지 나흘밖에 안 되고 이 갓난아기를 9월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후 인종은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궁 밖에서 보내며 성장했는데요. 물론 원래 조선에서는 왕자가 궁궐 내에서만 자라면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으니 어릴 때는 잠깐씩 궁 밖에서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종은 너무 오래 밖에서 지냈으며 또 한 군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을 계속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요. 마치 이미 중종의 관심 받기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종은 부모 모두에게서 떨어진 채 홀로 쓸쓸히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궁궐에서는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2년 2개월밖에 안 된 인종이 벌써 천자문을 다 뗐다는 건데요. 소문을 들은 중종은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인종을 불렀는데 인종은 완벽하게 천자문을 외워서 대신 관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미래의 왕이 될 아이가 역대급 천재라니 약 300m 관료들은 신이 나서는 앞에서 당장 이 아이에게 좌회전입니다.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나서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세자의 경우 어릴 때는 글자만 가르치다가 13살에서 15살 때 성균관 입학식을 치른 후 서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왕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종은 고작 3살 때부터 대신파와 살인파의 수장들로 이루어진 특수 전담팀에게 유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정도 인종을 가르쳐본 남부는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신이 12월부터 원자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유학의 기본서인 소학을 가르쳤사온데 하루에 읽는 양이 거의 2~3대문에 이르고 쓴 글씨도 매우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니 비록 6~7세가 된 아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남부는 인종의 세자 책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종은 남들보다 1~2년 정도 빠른 6살 때 세자에 책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 책봉과 함께 떠돌이 생활도 끝내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한 이때 이름도 이억에서 이호로 고치는데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왔음에도 인종에게 주어진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종에게는 2명의 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빈 박씨와 문정왕후인데요. 사실 인종은 중종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은 그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낳은 복성군으로 그는 인종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중종이 어린 인종을 궁 밖에서 키운 게 이 복성군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한 중종의 세 부인 문정왕후도 아직 아들은 못 낳았지만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증명하듯 인종 주변에서는 자꾸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영화 광해를 보시면 광해가 먹고 남긴 음식을 궁녀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듯 조선에서는 왕이나 세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궁녀나 하급관원들이 나누어 먹는데 이를 퇴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궁녀와 하급관원이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궁중의 음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홍원에서 근무하는 사홍원 관원이나 궁녀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으며 먹고 남은 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약 깨끗하게 새로 150m 차려서 앞 먹는 어린이 거였죠.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인종이 시속 세자였을 때 30km를 이 서행 퇴선을 먹은 하급 운전하세요. 관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식중독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중독은 위험한 병이었는데 일반 관료도 아니고 세자가 먹는 음식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 600m 중종이 앞에서 39년 동안 먹은 음식들은 금곡 596번 길 단 한 방면 번도 우회전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어서 말이죠. 44m 뿐만 아니라 앞 원래 목적지 왕이나 세자가 주변입니다. 먹는 음식은 독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사전에 누군가 먹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기미상궁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세자 인종이 먹은 음식은 이 기미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앞서 김한로의 등장편에서 봤던 작서해변 사건이었습니다. 중종 22년 세자의 생일날 세자가 머무는 동궁 근처의 숲에서 쥐 시체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 쥐의 꼬리와 입이 불로 지져지고 팔다리가 모두 잘려 있었던 건데요. 관료들은 이 사건이 누군가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 보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범인으로 몰아 군에서 내쫓아버렸죠. 작서의 변이 일어난 지 6년 뒤 궁궐에선 또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동궁의 남쪽에서 독강인형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
세상에 누가 길 방면 김금과 중전 우회전입니다. 세 자를 이어서 저주했고 내가 한 44m 일이라고 목적지 적어놨어요. 주변입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한 충보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잠시 후 한 충보에게 우회전입니다. 구애를 주기 위해 벌인 이어서 일이라고 생각해 44m 한 충보를 목적지 불러다 주변입니다. 원한을 산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조사를 하자 곧 범인이 누군지 네, 밝혀졌는데요. 호매실. 그런데